안녕하십니까? 예술인 가입 확대 TF팀 팀장 양영신입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되면서 고용보험료 부과 일정과 성립신고서 작성 요령을 궁금해하셔서 이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저희에게 질문 들어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사업장에는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 사업장 관리번호가 있는데 예술인이랑 문화예술 영역 계약을 하면서 별도로 또 무언가를 신고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예, 별도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까지 4대 보험이 의무가 되다 보니까 일반 근로자 사업장 관리번호에 예술인을 등록을 하면 일반 근로자처럼 4대 보험이 부과되는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인에 대해서는 예술인과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면 예술인 고용보험 사업장 관리번호를 신청해서 부여받아서 이곳에 별도로 예술인들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사업주분들이 하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성립신고, 소멸신고, 피보험 자격 취득 상실 신고, 피보험 자격 취득이라는 말이 예술인들의 내역을 취득 신고, 상실 신고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보수청에 신고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면 과태료 부과가 있으므로 사업주께서는 항상 이 신고 기한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우선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성립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전반적으로 다 폐업하고 종료했을 때는 보험관계 소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험관계 소멸했을 때도 소멸했을 때부터 14일 이내에 소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장 관리번호가 있고 나서 예술인들 여러 명을 이제 취득 상실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것은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취득하거나 그 예술인 상실하거나 하면 그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 상실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연도를 넘어서 계속 할 때는 전년도 것에 대해서 보수총액 매년 3월 15일까지 보수총액 신고를 하셔서 실제 소득 기준의 그 보험료 정산을 하는데요. 연도 중에 예술인과 계약이 만료돼서 피보험 자격 상실자가 있으면 상실 신고를 하시겠죠. 위에서처럼 상실일 다음 달 15일 이내에 상실 신고를 하시잖아요. 이때 이제 보수총액 신고를 하면서 퇴직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사례를 갖고 왔는데요. 2021년 4월, 5월, 6월 달력을 갖고 왔습니다. 예, 어느 사업장이 2021년 4월 10일 날 성립했습니다. 성립이란 것은 최초로 이 사업장이 어느 한 사람과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는 뜻입니다. 체결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성립했는데요. 이때부터 성립신고는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0일부터 14일 이내에 성립신고를 해야 되는데 날짜 계산을 할 때 초일, 민법상 초일이 0시부터 시작되지 않을 때는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일부터 하나, 둘, 셋 세서 14일이 되는 24일까지 성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보통은 그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체결한 그때부터 2주 뒤 같은 요일에 그 날짜까지 성립신고를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 두 번째 질문. 피보험자 자격 취득 신고서는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앞에 말씀드렸죠?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 그러니까 예술인들의 취득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럼 이제 사업장에서 고지서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여기서 저희가 15일까지 취득 신고를 하고 저희 직원이 처리까지 했을 때 이분 거까지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고지서에 반영이 돼서 그러니까 10일 납부하는 그 고지서에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지서는 뭐 요 5월 말이나 6월 초에 고지서를 받으시겠죠. 납부 기한은 10일이고. 근데 만약에 신고를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딱 5월 15일 뭐 한 퇴근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업무가 폭주하는 그때에 신고를 했다. 그럼 우리 직원 담당이 요 업무를 요 분의 그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처리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누락된 경우는 요때까지 고지서에 반영이 안 되고 그 다음 달에 요 달과 다음 달 것까지 반영돼서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고가 15일까지지만 15일까지 신고와 우리 담당의 처리가 끝나야 그 분의 보험료 부분이 다음 달 10일 납부기한에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2020년 12월과 1월과 2월 달력을 갖고 왔는데요.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2020년 11월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2020년 11월에서 12월까지 월 100만 원으로 계약했습니다. 이 사업장의 성립신고서 취득기한은 언제일까요? 저희가 법이 시행된 것이 12월 10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는 법 시행 이전이었고요. 또 지금 이 사업장의 경우에는 12월 말까지 계약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 시행된 12월 10일부터 31일 것까지는 날짜로 계산해서 보험료가 부과돼야 되는 것이고요. 근로자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 성립신고일은 요때 11월 달에는 어차피 법의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10일을 걸쳐서 계약이 돼 있으신 분들은 전부 다 법 시행일인 2020년 12월 10일이 성립일입니다. 그래서 성립신고는 14일이 되는 24일까지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예술인들의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서 신고 기한은 다음 달 15일이니까 1월 15일까지 신고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1월 15일까지 신고를 해서 저희 담당이 다 처리를 하면 그분들의 보험료는 2월 10일까지 납부기한에 고지서가 요 2월 초나 1월 말에 갈 것입니다. 근데 지금 12월 10일자로 모든 사업장이 성립하는 사업장이 지금 엄청 많잖아요. 이 법이 시행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1월 15일까지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1월 초반대에 빨리 제출하신 분들 피보험자들의 보험료는 2월 10일 납부고지서에 반영될 것 같지만 이때 좀 늦게 제출하신 분들 거는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미리 제출을 해주시면 이 납부고지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3번 월 보수는 얼마라고 신고해야 되나요? 여기서 12월 달에 이분 같은 경우 월 100만 원입니다. 월 100만 원인데 이분 같은 경우 12월 10일 이전에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법 시행 전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때 월보수를 얼마로 적어야 할지 의문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피보험 자격 신고 부분 다음 파트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사업장 고지서는 언제 받을 수 있고 언제까지 납부하나요? 아마 1월 말일이나 2월 초에 받으셔서 2월 10일까지 납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첫 화면을 갖고 왔는데요. 여기 가운데 서식 자료 이렇게 있습니다. 필요한 서식은 여기 들어가서 검색어를 넣으셔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주분들이 신고를 요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 여기를 통해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 성립신고 제일 먼저 지금 24일까지 성립신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요 토탈 서비스 여기가 전자신고하는 통로거든요. 요 첫 화면에 여기를 딱 클릭해서 눌러보면 다음 화면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런 화면에 좌측 상단에 보면 민원 접수 신고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성립신고, 취득신고, 상실신고 할 수 있는 민원 서식의 코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선 24일까지 신고해야 될 것은 10101 성립신고 요 코드이고요. 요 코드를 신고해서 사업장 관리번호를 부여받고 나면 그 사업장 관리번호에 예술인들의 취득신고 10501 또 그분들과 계약이 끝났으면 10502 상실신고를 여기서 다 하시면 되십니다. 주로 이제 가끔 팩스로 저희한테 전자신고를 안 하시고 팩스로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팩스는 항상 오류가 있습니다. 팩스가 수신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토탈 서비스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나중에 보험료 부과되는 부분도 본인들이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이걸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성립신고서의 작성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립신고서 지금 내일까지 내야 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 써야 될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고 바로 작성해서 내일 토탈로 신고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우선 이 양식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공통 양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네 곳을 전부 다 체크를 한다거나 뭐 체크를 안 한다고 하면 이후 접수 담당이 이게 일반 근로자인가 하고 저희 예술인 팀으로 이 서류가 들어오질 않고 다른 일반 지사로 들어가 버릴 수 있고 또 국민건강, 산재보험까지 부과될 수 있는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고용보험에 여기다 체크를 하셔야 되시고요. 예, 여기 두 번째, 저희가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술인 종사 사업장에 체크를 하시면 근로자, 예술인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10인 미만이고 예술인의 그 보수가 220만 원 미만일 때는 여기다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에 체크를 하면 저희가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데요. 그 지원 방법은 다음 달 15일까지 예술인 취득신고를 해야 되고요. 아까 취득신고는 무조건 다음 달 15일까지라 했잖아요. 취득신고를 하시고 그 다음 달에 보험료를 완납하면 그 다음 달에 보험료에서 이 지원금을 차감하고 고지서가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체크하시고 꼭 다음 달 15일까지 예술인 취득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또 보험료를 완납해야 되는 두 가지 요건을 맞추셔야 그 다음 달 보험료 지원금이 되는 것이고 보험료에서 차감해서 고지서가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요 하단의 면은 이것입니다. 예, 세 번째로 위에 이제 다른 건강이나 국민연금에는 안 쓰실 텐데 요 고용보험 칸에 예술인 종사 사업장 여기다가 꼭 적으셔야 되겠죠. 여기다가 예술인 종사 사업장 여기에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꼭 체크를 하셔야 이 서류가 저희 건 줄 알고 저희 예술인 팀으로 서류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예술인 수 적는欄이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아주 뭐 중요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예술인 현재 뭐 2명 있으면 2명 적으시고 뭐 몇 명 있으면 몇 명 적으시는데 이건 아주 중요한 숫자는 아니고요. 예술인 종사 사업장이라는 여기에 체크하시는 거 요거를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까지 이제 성립 신고를 하고 나면 그 예술인에 대해서 신고하는 거를 저희가 피보험 자격 신고라고 하는데요. 피보험 자격에 저희가 일반 예술인과 단기 예술인을 두고 있는데 일반 예술인은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예술인을 일반 예술인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을 단기 예술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들에 따라서 그 예술인 신고하는 신고서 서식의 이름이 다릅니다. 일반 예술인은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되고요. 단기 예술인은 노무 제공 확인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예, 이런 거는 전부 다 언제나 다음 달 15일까지라고 말씀드렸죠. 예, 이들에 대한 서식은 이게 이제 일반 예술인의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서고요. 여기 뭐 고용보험만 체크하겠죠. 그리고 이게 노무 제공 확인 신고서, 단기 예술인의 노무 확인 제공 신고서입니다. 요 예술인 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교육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